아드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불박차 정상 들어갑니다. 직진할 겁니다. 불박차 직진할 건데요. 그런데 저 건너가면 길이 좁아들어요. 네, 차 한 대씩밖에 못 가요. 요 차 오른쪽에 있는 차가 내 앞으로 끼어들려고 그러네요. 아이 그래 들어와. 그래 넌 길이 없어. 그래 양보해 줄게. 들어와. 근데 이때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네. 으아 앞차 가다가 멈추네. 꽝. 저 차 왜 멈췄을까요? 요 차가 내가 그냥 쭉 갔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아이고, 여기 가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차로가. 요 차, 아이고, 들어와. 그래, 내가 좀 양보해 줄게. 양보해 줍니다. 내 앞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때 깜빡 켜고 들어와요. 앞으로 쭉 갈 줄 알았는데, 이 차가, 이때 왜 신호가 바뀌고, 정지선은 바로 여기인데, 불과 한 5m 정도 될까요? 3m, 5m 밖에 안 되는데, 근데 저 차가 언제 브레이크 잡나요? 가다가, 으악, 왜 브레이크 잡았을까요? 요거 때문에. 네, 감시 카메라 때문에 브레이크 잡은 것 같아요. 불박차는 저 차 양보해 주다가 나 혼자 갔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때 바뀌고 그 딱 멈춘 차 꽝. 불박차 신호 위반일까요? 불박차 신호 위반이다. 불박차 신호 위반 아니다. 투표 시작. 불박차 신호 위반 아니라는 의견이 100%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럴 때 불박차 신호 위반이라고 합니다. 황색불이 바뀌었으면 정선에 멈춰야지. 근데 나 아무리 빨리 브레이크 잡더라도 못 멈추는데? 아니 저 차 바로 브레이크 잡았는데 어디 가서 멈춰? 저 차 멈추는 거 봐봐. 자, 저 차가 멈출 때 여기서 바로 브레이크 잡으니까 브레이크 잡아서 한 군데 멈춰는 나도 근데 내가 그 차랑 안전거리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나는 나 혼자 갔을 때 그 차가 들어와서 나 양보 잠깐 해줬는데 그 차가 딱 멈추면 이건 너무 심하잖아. 내가 왜 신호 위반이야? 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신호 위반으로 보냈고요. 앞에 운전자 좀 다쳤으니까요. 그에 대해서 또 검사가 신호 위반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약식 명령이 날아왔네요. 거기에 정식 재판 청구했습니다. 정식 재판 청구한 결과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에서는 이렇습니다. 법원에서요. 자, 앞차가 시속 53, 불박차 51이었다. 앞차가 황색 신호를 인지하고 완전히 멈출 때까지 정지거리를 생각하면은 교차로 한가운데 멈추게 된다. 또 불박차도 역시 불박차도 정선에 멈출 수가 없다. 앞차와 뒤차 모두 황색 신호를 인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급히 제동한다 하더라도 교차로 그 안쪽에 멈출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보인다. 황색 신호로 변경된 것을 인지한 뒤에도 오히려 그대로 그냥 쭉 빠져나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고 합리적인 운행 방법이고 불박차가 급제동하지 끽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신호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선이 넘기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경우 이미 정선에 매우 근접한 상태여서 제한 속도를 지켜서 가고 있더라도 물리적으로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도저히 멈출 수 없는데도 정선에 무조건 멈춰야 돼.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한편 또 녹색 신호가 언제든지 황색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쭉 오다가 녹색 신호 바뀔 수 있으니까 거기서 좀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데 가다가 혹시 신호 바뀌지 말라 브레이크 딱 잡으면 뒤차들 뒤차들한테 오히려 흐름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얼마나 속도를 줄여야 될지도 모르지 않느냐. 또 속도 줄일 줄 알았는데 이제 신호가 바뀌나 했는데 아니어서 이제 갈랐는데 또 그때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녹색 신호에 미리 속도를 줄였어야 된다라는 반론은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정지거리를 고려할 때 교차로 한가운데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럴 때는 그대로 쭉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급제동한 단속 카메라를 보고 급제동한 그 앞차에게 주된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뒤차는 신호위반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결이 내려졌어요. 딜레마존인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실비율은 어떻습니까? 과실비율 이제 신호위반 아닌 걸로는 됐어요. 형사에서. 이번에는 과실비율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형사 판결에서는 앞차에게 주된 원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들어왔으면 쭉 가지 왜 거기서 멈춰? 중간에 멈춰. 이 사고. 뒤에서 들이받았으면 무조건 불박차가 100% 잘못이지. 불박차가 더 잘못이야. 앞차가 더 잘못이야. 앞차 100% 잘못이야. 투표 시작. 불박차 100%라는 의견이 2%.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6%,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0%, 앞차 100%라는 의견이 52%가 있습니다.
불박차 입장에서는 양보해줘 골탕 먹은 셈이 됐죠. 그래서 이번 사고는 50대 50에서 앞차 잘못을 아니 내가 안전거리 미확보한 게 아니라 그 차한테 양보해 준 거잖아요. 물론 어떤 분은 양보해 주려면 확실하게 양보해 줬어야지 브레이크 꾹 잡아서 그 차 쑥 들어오게 해서 뭐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50대 50에서 그래도 앞차 잘못이 더 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법원에서 최근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판결이 선고됐을까요? 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이 잘 마무리돼서 민사사건도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소송건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런 불박차 70%래요. 헤헤. 지난번에 유튜브 방송에서요, 댓글에서 어떤 분들은 당연히 뒷차 무조건 잘못이지, 뭔 앞차 잘못이 더 크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저희는 앞차 잘못이 더 크다, 우리가 잘못이 없다, 그게 아니고요. 내 앞차는 무조건 100대 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연 이게 불박차 100%인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네, 무죄 선고됐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무죄인데 형식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죠. 그런데 이번 1심 사건의 1심 판결에서는 70대 30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처음에 100대 빵 주장하는 거 70대 30 나왔는데요. 변호사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변호사님께 좋은 판례로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 27일 날 판결 선고됐습니다. 판결문 도달된 날로부터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입니다. 아이고, 앞차 30, 뒷차 70이라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항소심 판단 한 번 더 받아보세요. 변호사님, 보험사에서는 항소는 개인이 해야 된대요. 항소하면 더 좋은 결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왜 개인이 항소하죠? 원고가 보험사, 상대보험사, 피고가 우리 보험사인데 보험사끼리 소송인데 왜? 만일 불박차 운전자께서요, 보조참가 신청하셨으면 그럼 보조참가인 혼자서도 항소할 수 있지만 보조참가 신청은 안 하셨어요. 변호사님, 분실이 안 가고 바로 소송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 할 때 항소하는 경우가 없대요. 그러면서 상대방 보험사에게 30%는 우리가 받을 게 있으니까요. 대인 접수할지 개인 보험으로 처리할 때 현금으로 지급받을 것인지 선택해달래요. 항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항소는 개인이 하는 거래요. 아니 내가 원피고가 아닌데 어떻게 개인이 항소를 해요? 이런 보험세 소송인데요. 왜 개인이 항소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보조참가 신청 안 하신 경우는 개인이 항소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님, 예, 보험사 담당자분이 잘 몰라서 송무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요. 항소장에 제출할 수는 있대요. 근데 대부분 이런 소액 사건은 항소해봤자 기일도 안 열리고 기각될 수 있대요. 새로운 증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귀찮아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본인들은 할 만큼 다 했다고 하셔서 너무 답답해요. 형사사건처럼 민사건 진행해 주실 변호사님을 구해서라도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변호사 아무리 있어도 못해요. 항소는 본인이 원피고가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아이고, 기일도 안 열리고 바로 기각이라고 생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항소심 기일이 열린 다음에 판사가 양쪽 얘기자 항소장 진술하시고 답변서 진술하시죠? 네, 준비서면 다 내셨네요. 네, 더 할 거 있습니까? 없으면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다음 2주 하겠습니다. 4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기일도 안 열리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새로운 증거 왜 필요하죠? 1심과 똑같은 이 영상을 놓고 1심 판사는 70대 30 뒷차 잘못 더 크다고 그랬는데 항소심 판사는 5대5로 할지 앞차 잘못 더 크다고 할지 그걸 한번 더 판단받아 보자는 건데 왜 안 해줄까요? 아이 참나. 또 있네요. 처음 듣는 얘기라서 왜 기일 진행도 안 하고 기각한다. 그래서 막 물어보니까요. 본사에서 항소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이런. 아니 이거 우리 차니까 우리 의사가 중요한 거 아니냐 했더니만 예. 또 어머니께서도 7대 3보다 더 불리한 결과 나오더라도 항소해보자라고 하셔서 항소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민사 판결문도 지난번에 형사사건처럼 형사에서 신호위반 아닌 걸로 딜레마존 인정된 그런 판결처럼 좋은 판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진 게 얼마냐면은 95만 9천 원이네요. 인정된 게. 그리고 청구한 액수가 105, 이거요. 30만 원이 30만 원. 변호사 비용 30만 원 들어요. 30만 원이 없으면 못 해준다고요? 보험사들 항상 그러죠. 항소심은 우리 보험사 직원이 못합니다.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 게 수백만 원 들어요. 아니에요. 이거 30만 원이에요. 이 보험사는 크기 때문에 좀 더 주면 50만 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만 원이면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새로운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항소심에 새로운 증거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심에 있었던 증거를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 남은 것 같아요. 보험사에 강력하게 요청해 보십시오.